3인용 소파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4인용 소파까지는 배치가 어려운 공간입니다. 제가 여러가지 안을 배치해봤는데 지금 이 모습이 가장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84A 타입하고는 다르게 84B 타입부터는 조금씩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4칸밖에 되지 않아서 상부장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레미안 원 펜타스의 일반 분양 세대의 모델하우스가 공개되자마자 살펴봤는데요. 정말 뺄 수 있는 모든 걸 다 뺐네요. 시스템 에어컨도 빠져있고 아트월도 빠져있고 심지어 드레스룸 가구까지 싹 다 빠져있는데요. 그나마 주방에서는 엔지니어드 스톤 상판까지는 적용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모로 아쉽지만 그만큼 로또 청약이니까 이해하고 봐야겠죠. 제가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지금 보이는 5구 타입의 거실처럼 구조상 특이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래서 5구부터 84까지 3D 모델하우스를 만들어봤습니다. 5구 A타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간 자체가 굉장히 잘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5구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거실에 4인용 소파 배치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5구 타입이다 보니 TV까지의 거리가 조금 짧기 때문에 이렇게 4인용 소파를 배치한다면 공간이 조금 좁아 보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방 공간도 꽤 넉넉한 넓이를 갖고 있습니다. 대신 넉넉한 넓이 대비해서 주방 상판의 공간은 조금 협소한 편인데요. 여기에 아일랜드장을 배치하는 것도 생각해봤었는데 5구 타입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배치하면 공간이 많이 협소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배치가 가장 최적의 배치로 보였는데요. 그래도 4인용 식탁을 온전하게 배치할 수 있다는 게 이 타입에서는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포베이 판상형이다 보니까 드레스룸을 갖고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보통 5구 타입은 안방 공간에 붙박이장을 짜면 좁아지는데 여기는 붙박이장이 따로 필요 없어서 안방을 넓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분양 세대는 드레스룸에 가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처럼 붙박이장과 파우더장을 구성하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대신 창문은 살짝 가려지겠죠. 끝쪽 공간에는 이렇게 시스템장을 놓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전반적인 공간의 구조는 상당히 좋은 편인데 침실 3이 조금 협소한 편입니다. 붙박이장과 침대, 책상까지 배치하니까 너무 좁아져서 셋 중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데 붙박이장을 포기한다면 이런 식으로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대신 침실 2는 이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더 넉넉했습니다. 5구 C타입은 5구 A타입과 거의 비슷한 평면인데 다용도실의 크기가 조금 다르고 팬트리 공간이 하나 추가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팬트리에는 감사하게도 가구 도어가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공간 안에는 있어도 굳이 안 쓰는 운동기구 같은 것이나 이렇게 팬트리장을 마련해 놓으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용도실의 크기도 5구 A타입보다 5구 C타입이 조금 더 넓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워시타워를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면 앞쪽에 살짝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빨래 바구니 같은 것들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모델하우스가 공개되자마자 5구 B타입의 소파를 제일 먼저 놓아보고 싶었는데요. 5구 B타입의 거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인용 소파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4인용 소파까지는 배치가 어려운 공간입니다. 5구 B타입의 거실의 특징 중 하나는 거실의 폭이 굉장히 넓다는 것인데요. 5구 타입치고 이렇게 깊은 거실은 흔하지가 않은데 하필이면 폭이 좁다 보니까 거실을 좁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단점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다용도실 공간 때문에 주방도 상당히 협소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신다면 이 자리에 이렇게 아일랜드장을 배치할 수도 있는데요. 식탁을 살짝 거실 쪽으로 밀어도 다용도실 공간이 넓기 때문에 배치 자체는 가능한 공간이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공간 자체가 굉장히 답답해 보인다는 특징을 가지게 되죠. 그래도 주방 공간이 워낙에 협소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배치해야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대신 5구 B타입이 5구 A타입과 C타입보다는 침실 2, 3의 공간이 조금 더 넉넉한데요. 기둥으로 인해서 공간 손실이 약간 있지만 가구를 배치하기에는 충분히 무리가 없는 공간이었고요. 5구 A타입보다 방의 폭이 더 넓기 때문에 붙박이장을 구성하더라도 조금 더 여유 있는 공간으로 보여졌습니다. 대신 드레스룸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안방에 붙박이장을 구성하는 것은 필수로 보여집니다. 드레스룸 공간에는 지금처럼 파우더장을 맞추거나 또는 붙박이장을 구성한다면 딱 맞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84 타입을 살펴보겠습니다. 84A 타입은 84 타입 중에서 가장 완벽한 평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거실의 너비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4인용 소파를 두더라도 확실히 공간감이 넓게 느껴집니다. 주방은 디귿자형 주방이 잘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일랜드장 앞으로는 6인용 식탁을 두더라도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넉넉하게 느껴집니다. 디귿자형 주방의 레이아웃이 거의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부장의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 다용도실의 크기가 다른 타입에 비해서 유독 작은 편인데요. 조합원 세대에는 도어 자체도 매립형 슬라이드 도어가 설치되지만 일반 분양 세대는 여닫이 형태의 문이 설치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좁은 공간을 좀 더 좁게 써야 됩니다. 다용도실 안쪽에는 음식물 처리기 하부장도 위치해 있는데요. 이게 음식물 처리기가 들어갈 수 있는 딱 한 칸만 만들어줬습니다. 5구 타입보다 오히려 작게 만들어줬는데 기왕 만들
있을 거 그냥 하부장만 완벽하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은 확실히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84A 타입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알파룸을 포함해서 침실을 3개나 더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알파룸의 크기가 일반 방보다는 조금 작기 때문에 지금 제가 꾸며놓은 것처럼 서재로 활용하기에는 좋은 공간이라고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84 타입 치고는 침실 3의 크기가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특히 이곳은 기둥으로 인한 공간 손실도 있기 때문에 붙박이장과 책상, 침대를 배치했을 때 59 타입처럼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죠. 바로 옆에 있는 침실 2와 직접적으로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이 공간이 얼마나 작은 공간인지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실 겁니다. 그래도 84 타입이 방이 4개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이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죠. 이렇게 알파룸 공간을 만든 대신에 드레스룸 공간도 조금 협소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만든 모습처럼 파우더장과 시스템 가구 그리고 가구 도어까지 설치하면 드레스룸 안쪽의 너비가 굉장히 협소해지기 때문에 안방 공간에 붙박이장을 반드시 구성하셔야 될 텐데요.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이 아파트가 전반적으로 안방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헤드가 달려있는 침대를 설치하더라도 발코니에 통행이 가능할 정도로 넉넉한 사이즈의 안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84 타입부터는 공용 욕실이 모두 건식 욕실로 되어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공간의 사이즈도 넉넉하고 욕실의 구성 그리고 알파룸까지 갖추고 있는 최상급의 30평대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84A 타입하고는 다르게 84B 타입부터는 조금씩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특히 주방 공간이 많이 좁아 보이는데요. 주방 공간의 경우에는 잘못 만들면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실측에 가깝게 제작해봤습니다. 평면도상으로 보이듯이 주방 공간에는 튀어나온 공간이 있어서 주방 하부장의 손실도 가지고 있고 상부장도 이 공간밖에 없는데요. 이 아파트의 전반적인 구조상 폴딩 타입의 창문 위에는 짧은 형태의 상부장이 3칸만 설치되고 옆쪽에 조금 더 긴 상부장이 설치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더라도 4칸밖에 되지 않아서 상부장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방을 조금 더 활용하고 싶다면 이 옆의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곳에 들어가는 주방 창도 폴딩 타입의 작은 창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부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 공간에 하부장을 설치하고 연결 부위에 아일랜드장까지 추가로 설치한다면 아일랜드장 옆에 6인용 식탁을 연결할 수 있고요. 이렇게 배치하게 되면 주방 공간을 확실히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84B 타입부터는 주방 공간뿐 아니라 거실의 공간에서도 약간 애매한 공간이 있는데요. 거실 쪽의 기둥으로 인한 공간 손실이 조금 있습니다. 4인용 소파를 여기다 두면 뒤쪽에 공간이 애매하게 남게 되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안을 배치해봤는데 지금 이 모습이 가장 최선이었습니다. 소파를 조금 앞쪽으로 당기고 뒤쪽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84B 타입부터는 거실의 폭이 굉장히 큰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광폭 사이즈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 거실이 조금 좁아 보이는 느낌을 가지게 되죠. 그냥 이렇게도 배치할 수 있구나 하고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간적으로 봤을 때 84B 타입은 넓은 드레스룸 공간과 팬트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장점인데요. 팬트리 공간도 좁아 보이지만 양면으로 팬트리 장을 배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도 의외로 쓸모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드레스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안방 공간을 굉장히 넓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침대를 이 자리에 배치하더라도 통로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남게 되죠. 이 자리에는 넓은 파우더장을 설치할 수 있고요. 우측에 가구 도어로 마감한 다음에 안쪽에 드레스룸을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넓은 공간의 드레스룸을 갖게 됩니다. 84A 타입에 비해서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84B 타입의 드레스룸에는 양창이 들어간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 자체가 넓기 때문에 이렇게 드레스룸 안에 스타일러를 설치하더라도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특히 84B 타입은 84A 타입보다 침실 2, 3의 크기가 조금 크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방의 크기가 가로의 폭은 동일하지만 깊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침실 3의 경우에는 84A 타입은 기둥으로 인한 공간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더 눈에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공간을 만들고 보니까 84B 타입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평면으로 보였습니다. 대신 84C와 D 타입에서는 84B 타입에서 아쉬웠던 점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84B 타입에서 봤던 주방과 거실 구조는 완전히 동일하고요. 안방에는 아까처럼 넓은 드레스룸이 없고 사이즈가 작은 드레스룸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하고 다르게 안방에 붙박이장을 설치해야 될 텐데요. 이 자리에 파우더장을 구성하고 가구 도어로 안쪽을 마감하게 되면 좁지만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서울의 84 타입에서 이 정도 평면이면 굉장히 좋은 평면에 속하는데요. 앞서 같이 봤던 84A 타입과 B 타입이 워낙에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아쉽다는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84C와 D 타입은 C 타입이 D 타입보다 미묘하게 공간 활용성이 더 좋습니다. C 타입의 경우에는 현관을 들어와서 우측에 남는 공간이 생기는데 이 공간에 작은 수납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4D 타입은 출입구가 맞닿아 있어서 이곳에 수납 공간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나
당첨되고 싶은 20억 확정 로또 청약 레미안 원 펜타스. 아무리 로또 청약이라도 20억짜리 집을 파는 것인데 적어도 모델하우스 정도는 갖추고 분양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부족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실거주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